여러분, 혹시 뼈 빠지게 일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장가 보냈더니 그 며느리라는 것이 제 전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나이 62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성공한 억척 어미라고들 하지요. 남들 쉴 때 시장 바닥에서 굴러가며 돼지 뼈다귀 수천, 수만 개를 고아 국밥집 하나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건물이, 그 피눈물로 쌓아 올린 성이 제 아들과 며느리라는 아기들에게 통째로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억장이 무너지는 사연을 꺼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지 모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또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다 믿지 마시라고요. 제 나이 21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랍시고 만난 인간은 노름에 빠져 빚만 남기고 도망쳤지요. 갓 돌진한 첫째 딸아이가 폐렴으로 불덩이처럼 끓던 그 겨울, 시어머니는 계집애 하나에 유난 떤다며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그까짓 계집애 하나 아픈 거 가지고 쌀독을 비우려고 들어. 냅두면 나. 그렇게 돈이 없어, 쌀이 없어 제품에서 첫 자식을 보냈습니다. 그 시린 감각, 내 새끼의 차가워진 뺨을 만지던 그 감각이 제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시공창에서 지금의 아들 민호를 낳았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지요. 내 아들만큼은 돈 때문에 서럽게 살게 하지 않으리라 저는 맹세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발에 채이는 배추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여 먹으며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그릇은 닦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모아 지금의 이 순잔의 뚝법배기를 열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걷지 못하는 날에도 저는 24시간 가마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호가 엄마 냄새나 라고 코를 쥐어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이 구수한 뼈국물 냄새가 아들의 미래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젊은 날을 통째로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제 장가만 가면 제 할 일은 다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마 같은 계집애를 제 아들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레 어떤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나미리, 반듯한 이목구비에 야무져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씨, 인사드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민호 씨가 어머님 국밥 정말 맛있다고 저도 꼭 배워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4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이제 민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지요. 저는 제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빚까지 내어 강남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제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은 이미 제 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다 물려주마. 어서 손주나 낳아다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못 있겠어요. 이 퀴퀴한 돼지 냄새. 머리 아파요. 저보고 이런 데서 읽어들라고 하신 거 아니죠? 아가, 그게 아니라 손님도 많은데. 됐고요. 민호 씨랑 저 오늘 저녁에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요. 카드 주세요, 어머님. 카드라니요. 제게는 현금 장사로 매일 정산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기를 죽이기 싫어 꼬박꼬박 며느리가 요구하는 생활비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슬쩍 물어봤지요. 엄마, 미리가 그동안 어렵게 자라서 그래. 그리고 걔도 친구들 만나면 체면이 있지. 엄마가 좀 이해해줘. 엄마 식당, 그거 우리 거잖아. 안 그래? 우리 거. 그 말이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남일이의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웬일로 아침부터 찾아왔더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짜잔! 이거 제가 제일 비싼 걸로 준비했어요. 어머님은 이런 거 없으시죠? 번쩍번쩍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저게 다 내 돈인데 하는 생각에 입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 씨랑 저랑 사업을 좀 해보려고요. 사업? 그게 무슨... 어머님, 이 건물, 명의 저희한테 좀 넘겨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주실 거잖아요. 이걸로 담보대출 싹 받아서 저희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머님도 이 냄새나는 국밥집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 전 재산, 제 목숨 줄인 이 건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이 식당은 내 목숨이다. 너희가 정말 필요하면 돈은 얼마든지 대주마. 하지만 이 건물은 안 돼.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에서 살깃을 보았습니다. 친절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제 돈을 노리는 아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텐데. 그날 밤 며느리는 제게 가짜 유대를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기가 어릴 때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왜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빠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제 과거가 생각나서 며느리를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래, 아가, 너도 고생 많았다. 이 어미가 다 이해한다. 그렇게 저는 제 무덤을 제 손으로 직접 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짜 눈물에 속은 저는 가족이라는 생각에 식당의 금고와 장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싹싹하게 장부를 정리한다며 매일같이 식당에 나와 돈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손님은 줄지 않았는데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대주는 거래처에서는 자꾸만 결제가 밀린다고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이번 달에도 입금이 안 됐어. 이러면 나도 물건 못 줘. 이상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자꾸 그렇게 의심하시면 저 이 집 며느리 노릇 못해요. 오히려 저를 의부증 늙은이로 몰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식당 정리를 하고 2층 제 살림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며느리의 방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안 가고 무얼 하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들었지? 그 노인네 아직도 다 의심 안 해. 장부, 그거 내가 다 정리했지. 매일 100만 원씩 빼돌리는데도 몰라. 멍청한 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오빠 좀만 기다려. 이 건물 내가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대출? 아니, 아예 팔아버리게. 그 늙은이 그냥 치매로 몰아서 병원에 쳐넣어버리면 게임 끝이야. 민호 걔는? 걔는 그냥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도 하는 바보야.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정신병원에, 그리고 저 오빠라는 작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지옥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 제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은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치밀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밥에 넣을 양념 다대기를 만드는데 국이 이상하게 짰습니다. 이게 왜 이리 짜? 식당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이 어머님! 세상에! 어머님! 지금 설탕 대신 소금을 한 토대를 쏟아부으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셔서. 분명 제가 어제 채워둔 설탕통이었는데 그 안에 소금이 가득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일찍 죽은 제 첫째 딸의 베넷저고리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내 베넷저고리, 아가, 내 딸, 그게 어디 갔어? 미라, 네가 치웠니? 어머님, 자꾸 무슨 소리 하세요? 며칠 전에도 그거 찾으시더니 어머님이 빨래 삶는다고 아궁이에 넣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호는 제 말이 아닌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미리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치매 검사 받아보자. 사연자님들, 제정신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모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군요. 저는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유명한 요양병원 원장님이라며 덩치 큰 사내 2명을 식당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인사하세요. 앞으로 어머님 편하게 모셔다 드릴 분들이에요.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기 가서 푹 쉬세요. 박순자 씨 되시죠? 예,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어머님 보호 입원 신청하셨습니다. 조용히 따라가시죠. 보호 입원. 그건 감금이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놈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 놔라! 내가 왜? 민호야! 이놈아!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시끄럽네요, 어머님. 뭐 하세요? 빨리 안 끌고 가고. 저 노인네 발작 시작됐네. 얼른 묶어요. 사내들이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저는 이대로 내 피눈물이 밴 이 식당에서 꼼짝없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잡으려던 사내의 머리 위로 뜨거운 뚝배기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사장님한테 손대지 마! 우리 식당에서 3년 동안 묵묵히 일해준 알바생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설탕과 소금을 헷갈렸다고 며느리가 난리치던 날 지은이가 CCTV를 돌려봤던 겁니다. 사장님, 저 여자가 밤에 몰래 와서 설탕통에 소금 붓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이것도 보세요. 사장님 베넷 저고리 훔쳐서 불태우는 거 저 여자가, 저 나쁜 년이 그랬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려고 발악을 했던 것이죠. 뭐야? 너 따위가 감히? 여보, 저것들 뭐야? 저것들 다 끌어내! 바로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누가 박순자 씨입니까? 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남일희 씨, 사기 및 횡령 존속 감금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며느리 남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었던 그날 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뭐라고? 사기? 횡령? 무슨 증거로? 네가 감히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그래, 이 늙은 여우가 니년 잡으려고 일부러 미친 척 연기를 좀 했다. 어떠냐? 내가 너보다 연기
잘하지 않더냐. 저는 제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빠라는 작자와 통화하며 저를 정신병원에 넣고 건물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던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준 CCTV USB와 제가 매일 밤 모은 식당 장부, 그리고 이 녹음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남일희 씨. 그리고 당신이 불렀다는 그 요양병원 원장이라는 분들, 이분들 관할구역에 등록도 안 된 불법 감금업체, 일명 병원 브로커들이군요. 같이 갑시다. 사내들과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끌려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 아들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나 좀 구해줘. 저 노인네 말 듣지 마. 여보. 아들 민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귀여우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어머니, 제가 미리한테 속아서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울고 있는 제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첫째 딸을 잃고 평생을 이놈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제 어미를 정신병원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제 식당에서 가장 뜨겁게 끓고 있던 뼈다귀 해장국 한 뚝배기를 그대로 아들놈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마누라랑 감방에서 100년 해로해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제 지옥 같던 결혼 생활과 더 지옥 같던 며느리 시집살이는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 남일이는 사기, 횡령, 존속 감금 미수, 그리고 그 오빠라는 작자와 내연 관계였던 것까지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아들, 아니, 그놈은 며느리의 범죄를 방조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함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속이 시원하지요. 하지만 60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립니다. 사연자님들, 자식이 뭔지 저는 그날 이후 제 전 재산을 저를 도와준 알바생 지은이,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온 저의 첫째 딸 같은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건물 이름도 순잔의 뚝배기에서 순잔의 장학재단으로 바꾸었지요. 물론 1층에서는 여전히 제가 직접 뚝배기를 끓입니다. 제 뚝배기보다 뜨거웠던 인생, 이제는 원망과 한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득을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도 험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